네,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저희가 엔드노트 정기교육 같은 경우는요, 엔드노트를 처음 써보시는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내가 지금까지 엔드노트를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셔서 활용하는 데까지 다 전반적인 과정들을 2시간 안에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써보셨던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들은 이러한 기능들도 있구나 또는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 리마인드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드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방법, 그 레퍼런스 관리하는 방법, 네 번째는 MS 워드 참고 문헌 작성이 바로 이제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냥 이거를 내가 읽는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논문 쓸 때 실제로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엔드노트를 배우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문헌 관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출력을 해서 보관하시거나 이제 PDF로 저장해서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열심히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 이게 논문의 양이 적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점점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프로젝트의 양도 많아지고요. 이제 참고 문헌들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뒀지, 파일이 뭐였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막 폴더들이 정신이 없어진다거나 파일명이 이상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생긴 프로그램이 바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로 통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은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20여 종 정도. 이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유료,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서 구매해야 되는 프로그램인 엔드노트와 레퍼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근데 무료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조테로, 맨들레이, 뭐 페이퍼스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서관에서 엔드노트를 구매를 해서 라이센스를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구독을 해서 선생님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기관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서들이 직접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그 전 세계 학생 및 연구자, 사서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수집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관리 공유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이는 인용 작성,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논문을 쓸 때 인용 및 참고문을 생성한다거나 뭐 학술지와 아웃풋 스타일 설정 등이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의 연구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엔도트란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미 사전에 안내된 대로 다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PC마다 미리 다 설치를 해두시고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선생님들의 사용하시는 PC마다 MS 워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연구실에 있는 PC로 워드 파일을 옮겨서 작업을 할 때도 연구실에 있는 PC에도 MS 워드가 설치가 되어 있듯이 엔드노트 프로그램도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를 미리 해두시면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리고 기존에 혹시나 엔드노트를 많이 써오신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는 이제 기존 과거 버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엔드노트 X 9.2 이하 버전을 쓰시는 경우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현재 엔드노트 21 버전이랑 사용을 할 때는 서로 간의 호환성에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상위 버전에서 맞는 거는 하위 버전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 동료 연구자들이 어떠한 버전들을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처음 이제 교육을 들으시는 또는 처음 엔도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21 버전을 쓰실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이 페이지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엔드노트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를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거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자, 제목, 수록 정보, 초록 등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쉽게 떠올리시는 거는 선생님들의 논문을 읽으실 때 가장 하단에 나타나는 레퍼런스 목록에 나타나는 이 레퍼런스 형식을 보시면 되세요. 즉, 요거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요런 논문이 이러한 타이틀의 내용을 갖고 있구나. 이 타이틀을 보시고 논문의 내용을 추측하실 수 있으시고 또는 초록 정보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 내가 전체 내용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는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엔드노트를 수집을 하게 되는 정보들은 바로 이 레퍼런스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PDF를 바로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레퍼런스라는 걸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로 통칭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PDF를 먼저 수집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원문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라는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엔드노트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레퍼런스를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는 것들은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어떤 폴더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 쉽게 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워드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죠. 워드에서 문서를 내가 하나 만든다. 그러니까 문서를 타이핑해서 하나 만든다고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이 생성되는데 여기서는 enl이라는 형식의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이름의 .data라는 폴더가 동시에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건 이따 잠시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거는 저널마다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인용 양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통일성 있게 변경해 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운로드 받거나 편집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요건 이따 MS 워드로 논문 작성하는 곳에 가시면은 거기서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엔드노트에 레퍼런스를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MS 워드라는 곳에 넣어서 삽입을 시켜서 참고 문헌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MS 워드라는 프로그램과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이게 두 개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정보가 서로 커넥션이 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필드 코드예요. 서로가 연동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매크로고요. 이거는 이따 뒤에서도 좀 더 시각적,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시 편하게끔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엔드노트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엔드노트라는 걸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면은 계속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구성이 간단합니다.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좌측에는 그룹 패널이 있습니다. 그룹 패널이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그냥 각각의 레퍼런스들이 몇 개씩 존재하는지 개수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 레퍼런스는 4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룹핑을 해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44개의 레퍼런스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열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 44개 레퍼런스를 리스트업을 해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면서 전체 리스트를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된 레퍼런스의 상세 정보를 어디서 보여주냐? 바로 우측의 썸머리 탭. 그래서 가장 우측열은 썸머리라는 탭으로 해서 이 상세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썸머리 탭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록 정보까지 다 보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썸머리 탭은 이렇게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바로 우측에는 에디트란 탭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내가 레퍼런스의 특정 정보들을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함께 실제로 레퍼런스를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셔야지만 레퍼런스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한번 같이 생성을 해볼 건데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상단의 파일 메뉴에 New를 선택을 하시면은 새로운 라이브를 하나 생성할 수 있으세요. 또는 그냥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왜냐면 엔드노트를 쓰시려면은 한 개 이상의 라이브러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노트에서 직접적으로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둘 중에 어떤 메뉴를 쓰셔도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엔드노트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엔드노트라는 아이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바탕화면 아이콘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윈도우 여기 시작
시작 버튼이 있으시죠? 이 윈도우 모양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대부분 여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알파벳 E 쪽으로 가셔서 엔드노트 설치가 잘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고 나면은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게 창이 뜰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그노어 디스에서 무시해 두시고 다음번에 이제 다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 창이 뜰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파일 메뉴에 New를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바로 보이시는 Create New 라이브러리 누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클릭하도록 할게요. 저는 파일에 New를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클릭. 자, 파일에 New를 클릭을 하니까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은 교육이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바탕화면 쪽에 만들게요. 선생님들은 내가 이제 작업을 하시는 어떤 지정된 폴더들이 있겠죠? 내가 워드 문서를 어떤 프로젝트별로 나눠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해두시면 되겠지만 저는 오늘은 바탕화면 쪽에 보기 좋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은 기본이 myend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쓰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이름으로 계속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 안에 어떠한 정보들, 어떠한 레퍼런스들을 어떤 목적으로 담아놨는지 매번 열어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작업 파일을 모으시면서 쓰시는 선생님들만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파일을 생성한 일자, 그 다음에 뭐 대부분 프로젝트명 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좀 대부분이고요. 또는 뭐 투고하는 학술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투고 학술지명으로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적에 맞춰서 쓰시면 되시겠고 저는 오늘 교육 시간이니까 교육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저장 버튼 눌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새로운 엔도트 라이브러리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엔도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 한 작업은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MS 워드에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든 작업을 했다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파일에서 New를 눌러서 새 문서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이랑 똑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퍼런스에 현재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비어 있는 상태로 하얀색 화면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열은 서로 간의 너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바로 이 각각 열 경계선에 마우스를 오버를 하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게 되면은 커서 모양이 바뀌게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하시고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영역들을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레이아웃으로 잡으시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정했던 파일명, 그렇죠? 이렇게 있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름이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엔드노트 21 버전이 이러한 이름으로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메뉴명들도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목은 한글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엔드노트 내부에서 한글 사용이 가능할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목은 파일명은 한글, 영문, 숫자 다 가능하고요. 레퍼런스 수집할 때도 국내 문헌들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 자료들도 수집은 가능하고요. 메뉴명은 only English입니다. 그래서 메뉴명은 한글로 변환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바탕화면 갑자기 보게 되냐면은 제가 저장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enl이라는 형식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워드는 파일 하나로만 생성이 되는데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독특하게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파일 이름과 데이터 폴더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두 개가 항상 페어로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나의 파일만 누구에게 전달을 했다? 그러면 받으신 쪽에서 열을 때 오류 메시지처럼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정상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시거나 또는 내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다른 PC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또는 백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개를 같이 이동을 시키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동을 할 때는 두 개를 한 번에 압축을 해서 선생님들 압축 툴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압축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압축을 하셔서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요새는 대부분 클라우드나 웹하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들 쓰세요. 뭐 구글 드라이브, MS의 원드라이브, 뭐 드랍박스 이런 것들에다가 내 연구자료를 백업을 해두고 어느 곳에 이동을 하셔도 그냥 와이파이 다 잡히니까 그 잡아서 이제 드랍박스에서 이제 바로바로 작업을 하시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는 독특하게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가지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드랍박스 상에 또는 구글 클라우드 상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오류의 대표적인 거는 레퍼런스를 수집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일반적인 워드 파일은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시켜도 딜레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이제 딜레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파일과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언제나 내 PC 데스크탑이나 또는 노트북 상에 하드에다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상태에서 엔드노트 라이브를 실행을 시켜서 작업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저장하시고 압축을 해서 다시 내 클라우드상에 백업을 해두시는 형태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클라우드는 백업이나 이동을 하실 때만 이용을 하시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내 PC에 받아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드노트도 역시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이 자체가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 자체에서도 압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단의 파일 메뉴에 보면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두 개를 압축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게끔 하고는 있는데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꼭 요걸로 압축하세요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기관 연구자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시면서 라이브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어떤 연구자분이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압축된 게 아니라 그냥 .enlx라는 형태의 파일 하나만 딸랑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내 컴퓨터에 이미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enlx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압축이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싹 분리가 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enlx라는 파일을 받으면은 이분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압축을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압축을 풀으셔도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이렇게 enlx로 압축을 하셔서 전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검색 결과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펀메드 데이터베이스부터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펀메드부터 할까라고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새는 구글을 더 많이 쓰는데 이렇게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구글과 펀메드를 좀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예요. 펀메드는 서지 정보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구글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적인 형태에 있는 자료들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관련성이 높은 결과들이 위쪽에 딱 출발을 해주고 뭐 인용수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많이들 쓰고는 계시는데 구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형태만 있으면 다 들고 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이 학술지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다,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라는 평가는 구글에서 절대 하지 않아요. 구글은 학술지 형태만 다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클의 신뢰성이 있는지, 피어 리뷰가 잘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들은 선생님들이 다시 평가를 하셔서 내 논문의 인용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세요. 또는 그 아티클들을 읽으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시겠죠. 근데 펀메드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매들라인이라고 해서 5,600여 중에 엄선된 저널들, 그것도 생의학 분야의 주제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선생님들의 분야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면서 신뢰도가 있는 학술지들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펀메드 같은 경우도 매스 매치라는 걸로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관계성이 높은 것들이 상단에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대부분 나온 아티클들은 다 엄선된 저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보장받는다
라는 부분에서 펌메드를 좀 우선적으로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글을 좀 보완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학술적인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시고 웹사이트의 수집을 보완적으로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펌메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검색된 결과 화면에서 검색창 바로 아래 보시면 Send to라는 버튼이 있게 됩니다. 이 Send to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총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고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하시게 되면 셀렉션 옵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개수를 선택하는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게끔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 비어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레퍼런스 정보들이 수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펌메드 데이터베이스는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육을 신청하실 때처럼 똑같이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펌메드를 찾으실 수 있겠지만은 자주 쓰는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이 메인 화면에 여기 펌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장 자료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에 좌측에 보면은 펌메드가 있게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펌메드 홈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어로 입력하세요. 바로 아래. 그래서 펌메드 홈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펌메드 창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메드에 펌메드 홈 누르셔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로그인을 꼭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진입을 하시고 나시면은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검색 교육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신 거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뭐 저랑 똑같은 거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키워드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화면까지 이동을 하고요. 자, 혹시 제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셔도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거나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된 결과 저는 지금 65,000건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여기 있는 결과들을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결과를 수집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웹상에서 서치를 하시고 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다 수집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하셨으면은 그 해당되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웹상에서 검색하시는 화면으로 그냥 바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send to 검색창 바로 아래 있는 send to를 눌러보실게요. send to 눌러보시고 네 번째 있는 citation manager 클릭 send to의 citation manager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등장을 했냐면 제가 검색한 게 65,000건 이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all result on this page 같은 경우는 펌메드는 결과를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게끔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에 보이는 첫 페이지에 1번부터 10번까지 결과를 수집하겠다는 거고요. all result는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전체 10,000개까지만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65,000개이기 때문에 여기 1번부터 10,000번까지만 세이브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있는 셀렉션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숫자 1 위에 있는 체크박스 검색된 결과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실 때마다 셀렉션이 추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셀렉션은 내가 특정한 레퍼런스들을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전체 10,000건을 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요. all result on this page로 해가지고 10개만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create file 눌러보실까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가 나타나는데 뭐 크롬을 쓰시는 경우들은 좌측 하단에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다른 브라우저 쓰시는 선생님들은 뭐 가운데 뭐 팝업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곳들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어와 주실까요? 혹시나 잘 안 되시거나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채팅을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주신 것들이 있으시면 리스트에서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면서
우측에 썸머리 탭에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구나라는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도 잘 들어왔네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집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한 페이지 막 그냥 막 긁어오진 않으시겠죠. 대부분은 이제 이 중에서 아티클 하나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번 아티클 만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셔서 아티클의 타이틀과 그리고 초록, 여기 굉장히 초록이 짧네요. 네, 다른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록까지 쭉 정보를 읽으실 거예요. 정보를 쭉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은 바로 똑같습니다. 검색창 바로 아래에서 샌드 투 버튼 찾으시면 되세요. 샌드 투, 아까 전처럼. 샌드 투의 네 번째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입니다. 네 번째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하시게 되고 똑같이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면 되세요. 이번에 셀렉션 옵션이 나타나지 않았죠. 당연히 아티클이 하나이기 때문에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면 역시나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 또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정보가 수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집을 하고 나니 앞에 10개를 수집을 했었는데 그 10개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게 되죠. 좌측의 그룹을 보시게 되면은 imported references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 수집한 것들은 all references에 가면 앞전에 수집한 것들 10개를 포함해서 전체 11건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imported references라는 거는 지금 막 수집한 것들을 임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수집하면 지금 막 한 개를 또는 10개를 수집하면 지금 막 10개를 이런 식으로 최근에 수집한 작업을 imported references에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11건 수집을 다 끝냈다. 이제 수집을 끝냈습니다라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게끔 되어 있으실 텐데 이제 종료를 하시려고 보면은 대부분은 어떤 것들을 이제 세이브를 하고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상단에 파일 메뉴에 대부분 세이브 버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일의 세이브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엔드노트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한번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저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세이브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닫기 버튼 또는 파일에 엑시트를 누르셔서 그냥 끄시면 종료를 하시면 그냥 이미 저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Open on Existing Library 또는 파일의 오픈 라이브러리 똑같은 메뉴예요. 현재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내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여는 거니까 파일의 오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열으시게 되면 아까 ENF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데이터 폴더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폴더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NF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앞전에 저장했던 11개의 레퍼런스가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레퍼런스는 한번 들어오면 바로 저장이 끝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되어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정보를 볼까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들까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썸머리 탭 바로 옆에 보이시는 에디트 탭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여기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 탭 바로 옆에 에디트 탭. 에디트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쭉 나와 있고요.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 스크롤 내리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뭐 키워드에는 메시 키워드 정보들, 초록 정보들, 그리고 선생님들 뭐 요새는 많이 알고 계신 뭐 DOI 정보라던가 이런 정보들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펀메드 웹사이트에 태깅되어 있는 정보들 다 들고 오게끔 되어 있고요. 뭐 어서나 이어나 타이틀 어디든지 필드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좌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커서가 깜빡이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워드처럼 편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에디트 탭이라는 말 그대로 편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한다거나 필요 없는 정보들은 삭제를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시고 나면은 우측 상단에 세이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요때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노트가 저장을 하는 거는 편집을 했을 때, 레퍼런스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만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를 해야지만 변경된 사항이 잘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면
지금 레퍼런스 리스트 열, 이 두 가운데 열이죠. 가운데 열에는 열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의 순서는 무조건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항목들 좀 더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 해당 항목명을 클릭을 하시고 쭉 앞으로 당겨 주시면은, 그래서 타이틀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면 타이틀을 쭉 당기시면은 타이틀이 앞쪽에 배치가 됩니다. 또는 저자명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면 저자명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연도도 이렇게 변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필드들이 에디트 탭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게 정보가 왜 안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원래 안 들어, 이거는 이게 정보가 누락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정보들이 굳이 안 들어오는 정보들이거든요. 굳이 필요 없는 정보들이 비어 있는데, 이 중에 보시게 되면은 꼭 늘 비는 필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이라던가 더 아래쪽에 가시면 리서치 노트 이런 것들은 늘 비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필드들을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당 레퍼런스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또는 주석이 필요하다 하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 뭐 코딩을 해서 뭐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리서치 노트라는 항목명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입력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리서치 노트가 안 나타나실 거예요. 왜 나는 없지?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타이틀, 저널, 뭐 페이지 어떤 항목명이든 상관없고요.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예, 마우스 오른쪽 클릭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팝업 메뉴들이 각종 필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체크 항목들이 꽉 차게 되면, 꽉 차게 되면요. 더 채워볼까? 이렇게 더 이상 채울 수 없게끔 막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무조건 많이 늘릴 수는 없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됐을 때는 내가 필요 없는 항목들을 체크해서 해제를 하시고, 네, 필요한 항목을 보여주게끔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리서치 노트는 여기 아래쪽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체크를 해서 이게 보여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레퍼런스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 입력이 되어 있는 것들끼리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2번이라고 뭐 코딩을 하고 여기는 뭐 3번이라고 코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타이틀명 또는 저널명 이런 항목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연도 같은 경우도 빠른 연도, 그다음에 과거 연도 이런 식으로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리서치 노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예, 번호 순서대로 입력이 되게끔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을 해서 내가 코딩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디트 탭을 활용하실 수 있다. 레퍼런스 리스트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색 결과를 수집을 하는 거를 학술 데이터베이스마다 다 아셔야 되세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일일이 하시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캡처된 자료를 드린 거니까 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 PDF 파일을 갖고 계시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근데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 레퍼런스 수집해야 됐다면은 이 자료집을 펴시고 그 페이지에 캡처된 모양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과정은 다 펌매드랑 유사합니다. 일단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에서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포트 또는 아까 펌매드에서는 사이테이션 매니저였죠.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파일을 받습니다. 파일을 받은 거를 그냥 실행만 하시면 엔도트 라이브로 싹 들어오게끔 이 순서대로 다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들의 특징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EMBase 수집하는 거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캡처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시고, EMBase는 펌메드랑 유사한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맞는 레퍼런스 정보들 등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펀메드는 북미 쪽의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EMBAS나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EMBAS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펀메드의 커버리지와 좀 더 다르게 유럽 쪽의 저널들, 그리고 좀 고유한 2,300여 종의 저널들이 더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명들이 좀 색인이 잘 돼 있어서 약물 쪽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들이 필요하신 경우들은 이 EMBAS를 펀메드랑 같이 검색을 하셔야 되세요. 펀메드도 검색, EMBAS도 검색하셔서 동시에 갖고 계셔야지만 데이터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의록을 드리죠. 예, 항상 강의록을 주신다고 주시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제가 메일 보낼 때도 파일 첨부해놨고요. 여기 교육 여기 신청하신 게시판 있으시죠? 이 교육 신청 제가 왜 파일을 누락을 시켰네요. 잠시만요. 이거 파일 드릴게요, 제가. 네, 원래 파일을 저기다 항상 늘 첨부를 시켰는데 지금 바로 지금 채팅창에다 파일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요거 받으시면 되세요. 제가 선생님들 교육 신청하신 거 했을 때 도서관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다 파일은 다 보내드리거든요. 예, 교환은 늘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리서치 메뉴에 가시면 여기 교육 자료 있습니다. 예, 정보 이용 교육 교육 자료. 여기 엔드노트 활용 교육 자료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하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EMBAS는 이렇게 유럽 쪽의 데이터들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지 관계, 인용 관계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에다가 플러스 인용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인용 정보를 가장 많이 쓰실 때가 언제냐면 선생님들이 내 연구 업적을 뭐 내시거나 내실 때 피인용 횟수, 내 논문의 피인용 횟수 많이 기재를 하시잖아요. 웹 오브 사이언스 SCI급의 저널의 피인용 횟수는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들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SCI급 논문들만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스코프스는 웹 오브 사이언스랑 유사하게 똑같이 인용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서지 정보 플러스 인용 정보.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39 이게 피인용 횟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스코프스는 유사한데 웹 오브 사이언스는 클레리베이트라는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임팩트 팩터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하면은 이 스코프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엘세비오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커버리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커버리지는 좀 다르지만 똑같이 피인용 횟수들과 문헌의 인용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 간호학 쪽 전공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경우는 이제 시날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셔야 되세요. 시날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 그리고 컨퍼런스 자료들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학 주제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않고 논문 쓰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꼭 여기서 참고문을 찾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리뷰 논문들이 실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 코크란 그룹에서 실행한 그러한 코크란 리뷰들이 실행이 들어가 있고요. 또는 RCT 문헌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RCT들을 모아놓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2차 문헌 데이터베이스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리스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DB니까. 리스는 문헌을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내보내기란 버튼을 찾으시면 되시겠고 내보내기란 버튼을 선택하시면 서지정보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들어오셔서 여기 아래쪽에 전자정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펼친 메뉴를 열으시면은 우측에 RISS 리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도록 할게요. 리스 클릭. 네, 여기 전자정보원 여기 펼친 메뉴 요거 플러스 해서 펼친 메뉴 누르시고 리스. 또는 이렇게 찾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상단에 서치에 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다 모아놨거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탭별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국내 DB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RISS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URL 클릭하시면 바로 가기가 됩니다. 네, 리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위 논문을 좀 준비하시는 석박 과정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쓰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국내 학술지들뿐만 아니라 국내 학위 논문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위 논문을 출간을 하시거나 또는 이미 출간했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내가 학위 논문을 공개하겠다라는 동의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저희 성의규정 도서관 홈페이지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국회 도서관, 그리고 여기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리스에서 같이 공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 검색은 역시나 오늘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검색된 화면은 기본적으로 통합 검색으로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통합 검색은 문헌의 유형별로 구분을 해줘요.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뭐 이런 식으로 위에 보면 뭐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등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논문들이 나타나게 되고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내가 그 해당되는 원문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요거 부산가톨릭대학교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들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걸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티클 하나를. 클릭하시면 도서 홈페이지로 돌아오세요. 그러시면은 상단 검색창에 riss.kr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ss ris.kr 네. 지금 클릭해서 도서 홈페이지로 롤백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 캐시나 쿠키가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 로그인 세션이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은 대부분 브라우저에 이렇게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메뉴를 하시면은 검색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속한 기록 이거를 들어가셔서 검색한 기록을 전체를 다 삭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쿠키를 다 지우는 겁니다. 쿠키를 다 지우고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키시면은 다시 거기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정상적으로 잘 되실 거예요. 지금 그 기존 세션이 안 죽어서 그러신 거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rss.kr로 들어오셔도 되세요. 원문 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들어오셔서 이제 검색을 하시고 나면 타이틀과 서지 정보들이 보이게 되고요. 아래쪽에 초록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초록 정보를 쭉 보시고 요 학위 논문이 괜찮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학위 논문을 내가 수집을 하고 싶은데 이걸 레퍼런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레퍼런스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역시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어두신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예, 이 서지 정보의 아래쪽에 있어요. 서지 정보 아래쪽에 내보내기. 내보내기 클릭을 하십니다.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선택을 하시고 엔드노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그냥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형식 선택에 대한 체크박스는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다 수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mycabinetTextData.rs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 엔드노트로 내가 수집하려고 했던 학위 논문이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잘 들어간지 한번 스크롤 내리면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과 다 들어오게 되고 에디트 탭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근데 이제 국내 저널이나 국내 학위 논문을 수집을 하시다 보면 간혹가다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한글 초록이 잘 들어왔는데 간혹가다 한글 초록들이 다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이런 특수 문자들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특수 문자로. 그래서 한글이 아예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수정하냐? 에디트 탭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전체 만약에 잘못 들어왔다. 이 한글 초록이 잘못 들었다면 드래그를 하셔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검색했던 화면 가시게 되면은 검색했던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검색했던 화면 아래쪽에 초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초록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서 쭉 다 드래그를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복사 가능하시죠? 또는 컨트롤 C 해도 복사가 되죠?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에디트 탭 메뉴의 초록 부분에 오셔서 우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팝업 메뉴들 필드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에디트 탭에서 나타나는 메뉴는 뭐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페이스트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으면 이제 한글 초록이 잘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진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초록들이 잘 표기가 되면서 썸머리 팁에서도 보실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글은 쭉 들어온 다음에 초록 정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시면은 조금 이제 궁금하신 게 생긴 것 중에 하나는 계속 파일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은 이제 아까 전에 계속 받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캐비넷 텍스트 뭐 이런. 자, 이 파일들은요 계속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되세요. 어차피 내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서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파일들은 이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일들은 다 휴지통으로 버리셔도 크게 문제 없다. 네.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MBS라는 국내 의학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저널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널의 퀄리티라던가 주제 분야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색인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 분야에서는 꼭 봐야 된다. 또는 내가 연계된 분야에서 봐야 된다라는 전자저널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저널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DB마다,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좀 명칭은 달라요. 어디는 익스포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사이트 아티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명칭을 잘 보시게 되면은 내보낸다 또는 인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메뉴들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엔드노트라고 메뉴명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해당되는 엔드노트를 선택을 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끔 돼 있는데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만 하시면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다 클릭만 해서 받아지면 참 좋은데 검색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요새 웹페이지 정보들 많이 이용하세요. 그다음에 책 자료, 실물 책으로만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선생님들이 내가 내보내기 메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바로 상단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메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레퍼런스를 만들 때 첫 번째 레퍼런스 타입을 지정하게끔 되는데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작성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항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저자명을 입력할 때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들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한 줄에 여러 명의 저자를 한 번에 다 입력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한 명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한 줄에 여러 명이 들어가면 한 명. 예, 그냥 무조건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저자마다 엔터로 내려가면서 엔터 키를 치면서 한 줄에 한 명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은 성,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제 이름 이승재 같은 경우는 이, 승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름은 약어로 표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성은 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렇게 기간 저자명인 것 같은 경우는 기간 저자명을 쭉 입력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만들 때 어떠한 정보들 입력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결국 그 레퍼런스를 내가 보기만 하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참고문헌으로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참고문헌을 이용하니까 대부분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대부분 다 입력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디셔널하게 내가 필요한 정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고 규정들이 요구하는 값들 어떤 값들을 요구할까요? 대부분 책 같은 경우는 뭐 저자명, 연도, 타이틀, 출판 지역, 출판사 이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입력을 꼭 해두셔라. 만약에 뭐 타이틀과 저자명만 입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하래. 그러면 그때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로 웹페이지 만드는 거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게 한번 선생님들 좀 되게 와닿으시겠죠? 그래서 웹페이지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요걸 해볼까요? 자, 다이아베티스와 관련된 요 팩시트에 있는 다이아베티스와 관련된 요 키팩트에 있는 요 정보들을 내가 논문의 서론으로 이용을 하겠다. 인트로덕션에 인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익스포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버튼은 보이지 않아요.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내가 인용했습니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일단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으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파일로 오지 않는 거는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클릭해서 만듭니다. 뉴 레퍼런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창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이 파워창에다가 이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레퍼런스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기 편하게끔 해둘게요. 자, 첫 번째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게 기본이 저널 아티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널 아티클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엔드노트는 저희 분야만 쓰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분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저희가 다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 악보라던가 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 분야는 잘 안 쓰거든요. 저희 분야는 대부분 북이나 북 섹션, 이 북의 챕터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 대부분 뭐 학위 논문,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에는 웹페이지 정도 씁니다. 많이 이 정도를 써요. 웹페이지로 바꾸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는 필드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유형입니다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이 필드 값에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어싸움먹이 나오는데 다행히 이 페이지는 보니까 WHO에서 만들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WHO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이 해당되는 페이지가 만들어진 연도를 써야 돼요. 이 정보가 만들어진 연도를 써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2023년 4월 5일 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이때 했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일자를 쓰게 됩니다. 연도를. 제목은 뭘 쓰면 될까요? 키팩츠, 오버뷰, 뭐 다이아베티스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 제가 입력한 이 정보를 갖고 제가 논문에 이제 인용으로 제 논문을 달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이 내 논문을 봤을 때 나도 이 WH에서 나온 이 정보 원문을 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를 구글링을 할 거란 말이죠. WHO 띄고 2023 띄고 뭘 입력해야 될까요? 다이아베티스겠죠. 그래야 이 페이지로 랜딩이 됩니다. 키팩츠로 하게 되면 뭘로 랜딩이 될까요? 다양한 주제 분야의 키팩츠가 다 나오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다이아베티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제 플레이스 퍼블리시드랑 이제 퍼블리셔는 다행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웹페이지를 인용할 때 꼭 넣으셔야 되는 게 내가 언제 접속했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내가 이 논문, 이 자료를 인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때 봤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월 26일 날 보니까 4월 5일 날 업데이트된 정보였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 만들어 놓고 한 3개월 뒤에 논문 쓸 때 인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다시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접속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접속을 하셔서 날짜는 그때 가장 최신 날짜로 갱신을 해주시고 딱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보니까 막 갱신이 됐어요. 정보가.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네, 서론의 정보를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업데이트 데이트 같은 경우는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 다행히 뭐 있으니까 한번 그냥 넣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URL이에요. 결국은 내가 뭐 제목을 어떻게 선정하든지 간에 이 페이지로 올 수 있는 URL만 잘 지정을 해주게 되면 누구든지 이 URL 치고 들어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이 정도 정보가 대부분 투어진에서 요구하는 값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닫습니다. 이 파보창은. 그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가서 올 레퍼런스에 가게 되면 WHO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보여요. 서머리 탭에 보이게 되고 그럼 요거가 어떤 식으로 인용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는 요 아래쪽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아래쪽에 뭔가 패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혹시나 이제 패널이 이렇게 숨겨져 있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영역을 넓힐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프리뷰 패널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이 레퍼런스를 논문에 인용했을 때, 워드에 인용했을 때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WHO 다이아베티스의 2023년 거고 4월 5일 업데이트된 건데 23년 10월 26일 날 인용했고 요런 URL에서 가능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인용 정보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을 쓰시는 게 좋은데
구글 학술 검색도 역시나 수집은 가능해요. 근데 요거 하시려면은 구글 학술 검색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선 3개에서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 대로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셔야지만 검색한 뒤에 검색 결과 밑에 엔드노트를 가져오기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되는 버튼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고 그 해당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글 학술 검색에서 수집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전월명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전월명이 자꾸 누락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메뉴에 있는 것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전월명 누락 없이 그 뒤로 수집이 잘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서치라는 거는 이거는 꼭 쓰셔야 되는 기능은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눈이 이제 점점 시야가 넓어지면서 좌측에 있는 온라인 서치라는 메뉴가 보여요. 서치를 할 수 있네. 근데 펀메드가 있네. 해서 펀메드를 눌러보니까 위에 펀메드 NLM이라는 탭이 생기면서 검색창이 생깁니다. 다시 볼까요? 올 레퍼런스면은 여기 올 레퍼런스제요. 네. 여기 검색창은 뭘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거예요. 2016 이렇게 검색하면 2016년 놓고 나오고 뭐 타이틀명의 일부 넣으면 타이틀명에 걸려지는 것 나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펀메드 NL을 누르면 이렇게 펀메드 NL로 바뀌어요. 여기서 펀메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검색 자체가 펀메드 웹사이트에서 하는 검색이랑 다르게 엔드노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검색 결과가 좀 누락될 수도 있고요. 고급 검색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요거는 잘 쓰지 않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대부분 웹사이트에서 하셔야지만 베스트 매치 순으로 이게 알고리즘 순으로 정렬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엔드노트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단순한 검색이나 아니면 내가 특정 논문 아티클 하나 찾을 때 그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방법은 여기 펀메드 N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신 다음에 서치 누르시면 검색된 결과 나타나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더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올 레퍼런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엔드노트 클릭은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코페르니오닷컴에 들어가시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으시고요. 이거는 PDF를 찾는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플러그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꼭 써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쓰다 해서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단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못 찾는 PDF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지 PDF로 넘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은 크롬이나 엣지나 파이어폭스 등에다가 그 브라우저에다 설치하는 플러그인이고요. 검색을 하고 나면 여기 갑자기 뾰로롱 하고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PDF가 그냥 무료로 열리는 경우에. 요거 누르시면요. 그냥 바로 이렇게 PDF 열려요. 그리고 PDF 다운로드 되고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도 바로 메뉴가 나타나는 그냥 기능입니다. 필요하시면은 한번 설치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만 드립니다. 자,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요. 지금 6시 58분인데 7시 5분까지 쉬었다 할까요? 7시 5분까지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